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몇 차로 나눴어? 결과값이 2차로 나눠지는 케이스인 거죠. 오케이?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38번 fx가 1 플러스 이제 조금 응용이 됐다 그죠? 문제를 보시면 f의 1 플러스 x가 뭐가 된대요? f의 x-2랑 같대요. 자, 임의의 실수 밑줄 칩시다.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해석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데 f의 값이 몇이래요? 문제에서 2래요. 자, 다시 물어볼게. 봐봐.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fx를 뭘로 나누면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x-1과 x-3으로 나누면 몫이 이렇게 있을 건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그 2차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2차보다 작을 거니까 1차 이하가 되는 거지. 1차 이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1차 이하에 대한 식을. 얘는 이제 A, B를 구해달라는 소린 거야. 여기까지 돼?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A, B를 구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무슨 식이니까? 같은 식이니까 이제 X에다 적당히 대입해서 찾을 건데 QX가 거슬리는 거잖아. QX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X에다 뭘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한다고.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F1은 1을 대입했더니 결국 오른쪽 식은 뭐만 남아? A 플러스 B만 남는데 F1이 2라고 등장이 된 거잖아. 그래서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A, B의 또 다른 식을 하나 찾으려면 이번에 뭐를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봐야 된다는 거지.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해봤더니 F3은 3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여기는 3 대입하니까 몇이 돼? 3A 플러스 B가 돼. 야, 근데 F3 값이 있었어? 없지. F3 값이 없으니까 뭐 해주라는 소리예요? F3을 찾으라는 소리인 거야. 해석이. 뭐를 통해서? 얘 통해서. 오케이? 이거 X에다 뭘 대입해도 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통해서 F3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X에다가 1일 때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1을 만들기 위해서 X에다 뭐 대입해볼까? 1? 0? 2? 뭐가 맞는 것 같아? 3? 2? 괜찮아? 자, 우리가 목적이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적성 부여.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F3이지. 자, 처음에 뭐 나왔냐면 1 나왔어요. 1을 대입하면 F0이 되고 F2가 되잖아. 1을 대입하면. 근데 이 1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일단 탈락. 오케이? 아까 그 다음 몇이었지? 0? 0을 대입하면 1 값이 나오긴 하지. 근데 어느 쪽으로 나와? 마이너스 1 형태로 나와. 음수 쪽으로 찾아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을 만들라는 소리는 얘를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얘를 만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러려면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돼? 2를 대입해야 된다는 소리. 그래서 2가 내가 찾아야 되는 형태인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2를 대입하게 되면 F3이랑 결국 뭐랑 같은 거? F1이랑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F1은 몇이었으니까 아까? 2였으니까 그럼 얘도 몇이다? 2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연립을 푸시게 되면 2A 값이 0이니 A 값은 0이 되는 거고 A가 0이니까 B 값은 몇이 돼요? 2가 돼요. 그래서 얘 식은 결국 나머지가 몇이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차로 나누는 거. 유형만 열심히 한다면 풀리네요. 어? 유형만 열심히 외워두면. 그렇지. 일단 내가 말했잖아. 이런 형태들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이 돼요. 내가 지금 여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수록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 굳이 보면 46번 문제 봐봐요. 굳이 보면.
47번이 더 좋겠다. 47번 봐봐. 47번 별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유형 내신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46번처럼. 46번처럼. 잘 나오죠, 얘는 학교 문제로.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47번. 자, fx를 47번이에요. 여기 보이나? 왜? 아니야?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쓸 거지. 2차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식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뭔진 모르겠지만 있겠죠? 나머지도 등장이 됐어요. 3x 플러스 2로. 자, 두 번째 문장 밑줄 치시고 해석해 봅시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몇이래? 3이래.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지 이해돼? 이거 어떻게 된다고? fx는 아니 그 f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이 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인가? 응. 느낌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 구하는 게 뭐야? fx를 똑같은 fx를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에 대한 뭘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네? 돼? 이런 문제가 학교 문제에서 등장이 된다. 몇 차로 나눈 거야? 몇 차로? 3차로 나눴지. 3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돼야 돼. 거기까지 인지는 했어. 오케이. 그럼 뒤에 2차를 잡아주자. 그래서 나는 이 ABC를 찾을 거란 말이지. 그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는 결국 왼쪽이랑 오른쪽은 무슨 식이니까 같은 식이니까 적당히 대입해서 뭔가를 찾잖아. 위에다가는 뭐를 대입해 볼 수 있어? 위에 있는 식에다가는 1을 대입해 볼 수 있어요. 1을 대입해야 Q가 없어질 거니까. 이걸 배웠죠? 1을 대입해 봤더니 오케이. F1은 몇이다 라고 등장이 돼? 5라고 등장이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2개가 있는데 미지수는 몇 개야? 미정계수는? 3개야. 우리 기본 룰. 문자가 3개면 식도 몇 개 있어야 풀려? 문자가 2개면 식도, 방정식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래야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이 하나면 문자도 몇 개 있어야 원래 기본적으로 풀려? 1개 있어야 풀리는 거야. 문자가 3개잖아. A, B, C.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다는 거 인지되니? 그러면 이거 대입해봤자 A, B, C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해돼? 야, 그럼 내가 기존에 풀었던 방법으로는 얘를 뭐 할 수 없겠다, 풀 수 없겠다가 정리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뭘 쓴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을 쓴다. 얘가 F지. fx가 너무 복잡한 거야. 오케이? 너무 높은 차수로 나눈 겁니다. 보통 우리가 3차 이상을 뭐라고 해석한다 했어? 고차라고 해서 그래요. 나누는 놈이 차수가 높다 보니까 얘 식을 봐봐. 우리가 어차피 fx를 뭘로 나눈 거는 있어? 2차로 나눈 식은 있잖아. 그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있잖아. 그죠? 자, 이거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가요. 2차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됐으니 똑같은 fx죠 얘. 그죠? 위에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뭘로 분리가 된 거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기로 지금 분리가 된 상태인 거라고. 분리가 된 상태니까 이거 식을 따로따로 뭘로 나눠보자? x-1의 제곱으로 나눠보자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시. 아까 우리가 16이라는 숫자를 6으로 숫자를 나눴다 했을 때 3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5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지.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근데 그 16이 너무 커서
얘를 두 개로 분리시키겠다고. 몇으로? 예를 들어 10이랑 6으로. 그럼 우리는 얘 자체를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나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몇이 돼야 되는 거 안다고? 1이 돼야 되는 걸 안다고. 실제로 3으로 나눠놓으면 나머지가 몇이야? 1 1. 나머지가 0 0.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됐어? 어디? 요거? 아니 이거 이제 확인을 할 거죠. 됐어? 여기까지? 이 성질을 써볼 거라는 거야. 자, 잘 따라봐. fx를 굳이 더하기 두 개로 쪼개놨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뭘로 같이 나눠볼 거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눠볼 거야. x-1의 제곱으로 앞에 거를 나누려고 봤더니 뭐를 갖고 있어? 인수로 갖고 있어. 약수로 갖고 있는 거죠. 약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는 얘는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다시 10을 3으로 밑에다 써줄게. 자, 이게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놓으면 편해요. 1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10 더하기 몇으로? 6으로 쪼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3을 6은 뭘 갖고 있어? 약수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0이라고. 자, 다시 다음 식으로 갈게. 얘네 자체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어이? 나눌 거야? 근데 앞에는 뭘 갖고 있어? x-1의 제곱을 갖고 있다고. 그럼 얘는 나눠봤자 나머지가 몇이야? 0이겠지. 해석돼? 다음 식은 무조건 이렇게 줘요. 뒤에 거를 나눌 거야. 그지? 몇 차를? 2차를. 몇 차로? 2차로. 나누게 되면 몫은 뭐밖에 없을 거야? 이 A밖에 없겠죠. 한 번밖에 안 나눠지잖아. 우리가 자, 얘를 째로 나눌 거. 우리 나누기 그때 배웠죠? 얘로 나누려면 여기 최고차항계수가 A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되니? 나누는 거? 그러니까 몫은 A가 될 거라고. 더 이상 안 나눠지겠지 뻔히. 왜? 한 번 빼면 1차 남을 거니까. 그럼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뭐가 될 거야? A가 될 거야. 여기까지 콜? 뒤에 나머지가 붙겠지? 그 나머지와 요 나머지를 더한 게 무슨 나머지? 전체 나머지라고. 근데 여긴 0이잖아.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원리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저 나머지를 뭘로 표현을 바꾼다? 요렇게 A, B, C 문자 3개지. 근데 얘를 요렇게 표현을 바꿔준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나머지를 표현을 한 거지만 미정계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위에는 3개인데. 그러면 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좀 더 많이. 이 원리를 진짜 많이 씁니다. 고등학교 과정서부터는 나머지 정리를.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A를 구해주고 싶어.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다 라는 성질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은 여기는 0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오른쪽 식은 이제 여기다 쓸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4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얘가 몇이다? 3이다. 따라서 A 값은 몇이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이 나머지는 A 자리에다 1을 대입한 값이 되는 거니까 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머지가 정리가 된다. 이게 대신하세요. 출제율이 정말 높은 문제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야? 아니야. 10번 대 안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망했네. 이거 내가 좀 띄워주고 싶은데 학교 비출들도 좀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 한번 어떻게든 고쳐서 다음 시간에 좀 비교분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수요일부터 개강입니다. 그 전까지 마인드 다시 심어야 돼. 와,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구나. 일단 현실감부터 느끼세요. 알겠어? 이거 푸는데 자 조금 더 이 출력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2등급 안에서 푸는 친구들은 여 47번 푸는데 30초 걸려요. 30초. 내가 맨날 얘기하지 학교 내신은 1분 내지 30초 안에 마무리가 된다. 그게
그게 중학 문제든 고등학교 문제든 어떤 문제를 끌고 갔을 때 본인이 2분 이상 걸린다? 그건 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중학교는 솔직히 좀 시간 좀 안배 안 돼도 시간 부족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번에 시간 부족한 학교는 0, 1 정도? 너는 좀 부족했나? 나 막혀서 그런 거지. 저희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고등학교 이제 이거 문제 푸는 친구들이 이렇게 안 써요. 그냥 바로 밑으로 써. 이거 바로 쓴다고. 그러고 나서 바로 대입해갖고 A값 찾고 마무리해. 그럼 진짜 계산 능력까지 뛰어난 애들은 30초에서 40초 정도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너네들이 일단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는 1분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죠. 1분 안에 내가 저게 해결이 안 돼? 그럼 1분 동안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나온다고 하잖아. 학교 문제로.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띄워갖고 보여줄게요. 학교 기출도 한 5개, 6개 해서 얘랑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몇 개나 나오는지 확인해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언제까지? 방학 때까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를 내신 때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촉박하네요. 촉박하지. 왜? 진짜 문제들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 학교 문제들이. 됐어? 50번 오늘 했죠? 50번 3 곱하기 8의 10제곱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구해봐. 오늘 했다 그죠? 오늘 한 거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 정리들 오늘 거 안 되면 영상 올려줄 테니까 꼭 다시 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찍는 거야 지금 귀찮아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수분해까지 할 수 있으려나?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인수분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자, 50번 3 곱하기 8의 10제곱을 몇으로 나눈?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몫이 있겠죠. 7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머지로 남을 겁니다. 그죠? A값을 이제 구하라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8을 10번 곱하라네. 그 말은 2를 30번 곱해달라는 소리인데 할 수 있어?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10번 정도만 알면 돼. 2의 10제곱 몇? 현우야? 네? 2의 10제곱? 자,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조금 막 이런 것도 좀 해. 막 장난스럽게 막 자기 전에 2를 계속 곱해봐. 막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것들을 잘 정리를 진짜 해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선 결국 계산이 빨라져야 되죠. 결국 우리 목표는 계산이 빨라져야 됩니다. 2를 10번 곱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2를 10번 곱해요. 본인이 기억나는 데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에서 2를 또 곱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어떤 애들은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두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어디? 외워두는 친구가 되라고. 8제곱이 256입니다. 거기에 512 한 번 더 곱하면 1024가 되죠. 그래서 2의 10제곱은 1024예요. 3은 내가 어디까지 좀 기억해 주는 게 좋다 했어? 기억나니? 안 나요. 5제곱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느낌이 있으면 6제곱까지는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5, 6, 7, 8, 9까지는 세제곱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나머지 10부터는 10은 뭐 거듭 제곱꼴이니까 그냥 상관없을 거고 11부터는 제곱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11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11 제곱하면 알잖아 다들. 121 12 제곱하면 144. 피타고라스 때 진짜 많이 했죠. 13이 165, 13
14가 196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갖고 19, 16, 17, 18, 19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는 게 너네 입장에서 좋아. 알겠죠? 자, 아무튼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 배웠어. 어차피 얘네들 두 개 곱하는 거 나머지 구하라는 소리는 그냥 따로따로 나머지 구해도 돼 라는 형태로. 3은 7로 나눠봤자 뭐, 나머지가 몇이에요? 3이죠. 의미 없어요. 그죠?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8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이지. 근데 그게 몇 번 곱해진 거야? 10번 곱해진 거야. 나머지가 1인 거지. 결국 두 개를 곱해준 값이 나머지가 될 거니까 우리는 알아 나머지 정리를. 그래서 나머지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정리가 본인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 51번 별표를 좀 칠게요. 자, 문제에 대한 베이스입니다. 표현에 대한 베이스예요. 표현에 대한 베이스.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4인 어떤 x에 대한 2차식에 대하여 px가 p1이 p3이랑 같은데 그게 몇이래? 0으로 같대요. 자, 우리 가끔 문제를 보시면 p1 값이 0이다, p1 값이 0이다, p3 값이 0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얘에 대한 표현이 이제 도대체 어떤 형태로 해석이 되는가에 대한 표현에 대한 베이스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요. 그럼 너네들은 적고만 끝나. 아니야.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외워. 알고 있으라고. 본인 걸로.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둘 다 있지만요. P1이 0이다. 요거 하나만 끄집어낼게요. P1이 0이다 라는 형태의 해석은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이 쓰는 거? x에다 뭘 대입하면?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성립할 거야. 이런 느낌. 그 문제를 보면 최고차항 개수가 4인 2차식이라고 했으니 최고차항 개수가 4야. 그럼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몇이겠다? px가 되겠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1을 대입하면 0이래. 그래서 1 대입해서 0이야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3을 대입해도 0이래. 그래서 3을 대입하면 0이야 라고 해서 a, b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온다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괜찮아? 잘 이해해야 돼. 무슨 느낌인지. 두 번째, 우리는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px라는 식이 뭐를 인수로 가져?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x-1을 인수로 가져.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표현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1을 대입해도 0이고 3을 대입해도 0이니 px는 최고차항 개수 4라며 그 말은 x-1을 인수로 갖고 x-3을 인수로 가지니 이렇게 바로 세팅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뭐가 더 편리한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밑에가 훨씬 편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P1과 P3이 0이다라는 해석은 어느 쪽으로 갖고 가는 게 맞는 표현이야? 이렇게 갖고 가라는 게 맞는 표현인 거야. 됐어?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돼요. 실제로 요즘 트렌드는 이것도 많이 나와. 근데 그래도 한 과거까지 보고 우리가 웬만한 문제들을 봤을 때 인수를 갖는다라는 형태의 해석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표현이니까 배워둡시다. P1 값이 0이라는 소리는 무슨 뜻으로도 해석이 되냐면 px라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이렇게 해석. 자,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x축과 만나는 점이야. 왜? y값이 0이 되는 점이니까. 함수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프적으로도.
사실 3번에 대한 해석은 수상에서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 함수 배울 때부터 등장이 돼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너네가 수투를 배워. 미적분. 거기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또는 수상 마지막에 보면 평면좌표를 배워요. 그래프, 원의 방정식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얘는 표현이 얘가 분명히 얘 그냥 하나인데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너네들은 여기서 뭘 해야 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더 편한지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돼?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풀어야 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게 풀어요. 오케이? 요런 해석이 되려면 내가 이런 표현들을 잘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표현이 다 달라진다. 에? 준아! 밥 먹어라.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진짜 밥 먹으란 뜻이야? 수저를 넣어라. 수저를 놓으라고? 밥 먹어라! 밥 좀 먹어! 이런 무슨 뜻이야? 제발 좀 지금 하고 있는 거 딴짓 좀 하지 말고 밥 좀 먹어. 딴짓 하지 마. 응? 혜인아! 네. 무슨 뜻이야? 일어나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혜인아 네. 이렇게 부르는 거라. 네. 그죠? 언어도 되게 표현이 똑같은 표현인데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잖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이게 어려워요. 표현에 대해서 뉘앙스를 내가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렵다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야 이거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그냥 등장했는데 어쩔 땐 이걸 하라고 하고 어쩔 땐 이걸 하래. 뭐 어떻게 내가 이걸 구별을 해. 그거를 이제 본인이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형태까지 와야 돼 진짜로. 내가 지금 진짜 기본적인 걸로만 설명을 해서 좀 그렇지만 이거 너무 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는? 근데 너네들이 봤을 때 뉘앙스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도형에 대해서도 그렇죠. 도형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번 기말고사 준비가 되게 컸어요 너네한테. 왜냐면 도형은 진짜 그 시작을 잡을 때가 되게 불편하거든 니들이. 방정식이야 막 편하지. 야 이거 풀어줘 이렇게 예를 들어 1차든 2차든 그럼 너무 뻔히 시작이 정해져 있잖아. 3 먼저 넘기고 2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도형은 어쩔 때는 보조선을 먼저 그래. 어쩔 때는 내접삼각형 성질을 먼저 쓰래. 어쩔 때는 내접사각형을 먼저 쓰래. 뭘 먼저 쓰라고? 뭘 뭐해? 이렇게 해. 그걸 정리해. 난 아직 그 시작에 대해서 뉘앙스도 잘 못 잡았는데 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온 거야. 어쩔 수 없죠. 시간도 있었으니까. 본인들도 먼저 미리 캐치를 했어야 돼요. 그거 내가 어디서 갖고 오래서 문제에서 이미 그 뉘앙스를 알려준다고. 뉘앙스를. 그래서 그거 훈련들을 좀 해보는. 이게 단순하게 수상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2학년 때 딱 졸업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까지 지식을 다 배울 거 아니야? 학원에서 어디든. 그지 너네들은 지식을 다 배웠어. 그럼 고3 때 이제 뭐 해야 돼? 그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이번에 고3 애들이 내가 고2 때까지 쭉 맞고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다 배울 건 다 배운 거거든. 연습할 거 할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뉘앙스 찾아가야 되는지도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그 이제 그거 계속 문제에다 적용시켜봐야지. 수능이 그런 거잖아. 수능이. 내가 이번 지금 수능 풀어보고 있는데 나도 수능 문제 풀어보고 있는데 뉘앙스 해석이 꽤 괜찮게 나왔다고. 이번 애들 다 뭐 불수능이다 뭐 이렇게 하고 역대급 수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이제 너네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해 나가셔야죠. 자, 표현에 대한 부분. 요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자. 51번. 오케이? 그래서 px를 우리는 이렇게 느낌을 해석을 할 거고 요 느낌으로 해석이 됐을 때 여기다 뭐 대입하래? 자, 이것도 봐봐. p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밑줄. 자, 우리가 영어도 직독직해가 있죠.
오케이?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진짜 나누고 앉아있어. 그럼 뭐 한 거야? 미친 짓거린 거지. 우리 배웠잖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는 px에다 뭐를 대입해라? 2를 대입하라는 소리로 재해석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건 다 무시해. 그냥 뭐해? 또 나눠. 너네도 저걸 진짜 나눈다고? 의아하지? 의아하지? 의아하니? 이걸 내가 막 갑자기 야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눠. 대신이 16x 플러스 3, 4, 12. 야 나누래. 나눠. x-2로 딱 쓰고 뒤에 나머지 이제 몇 나오니? 3 거기 나와. 자 나머지 이거다. 그랬더니 뭐? 왜 이렇게 풀어요? 니들도 의아하잖아. 왜 이렇게 풀어? 니들 풀이하는 게 다 지금 내가 이렇다. 오케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길러주세요. 정말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서 53번 모의고사 문제네요. 2008년. 와 2008년이면 내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치?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모의고사에. 어디요? 53번. 저희 2살 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자니까. 너네 2살 때니 2008년이? 우리 동생 태어날 3살 아니에요? 너네 지금 몇 살이지? 16? 네. 씨 너무 간다. 저희 동생 태어날 때 지금 고3이 아니지. 지금 20살이 나랑 동갑이구나. 와. 너네 이때 2살이었어? 2살? 야, 우리가 이렇게 만났네요, 그죠? 2살인 친구들이랑 이때 내가 몇 살이지? 9살인가? 19살, 20살 아니에요? 20살 아니야 2008년이면 내가 몇 살인 줄 알고 씨. 2008년이면 내가 알기로 고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2? 고3? 아무튼 나는 안 풀어봤게. 자 봅시다. 자 상수간인 두 다항식에 대하여 fx를 g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x 밑줄.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구나. 이제 인식돼.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4점짜리죠? 아 7번이야? 7번이면 3점짜리네. 자 fx를 우리가 일단은 뭔지 모르겠어. 문제가 뭘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fx를 뭘로 나눴더니 g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니까 요 정도는 써볼 수 있겠다 생각 들어? 요 정도까지 해볼 수 있겠다.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뭘 묻는 문제야? 성질을 묻는 문제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뭐를 나눴어? 다시 fx에서 뭐를 뺀 거? rx를 뺀 거를 뭘로 나눈 거? gx로 나눠보래요. gx로. 근데 우리 나머지 정리 배웠지. gx로 나눴을 때에 대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개가 뭘로 돼 있어? 빼기로 돼 있잖아. 그러니 그냥 뭐 해줘도 된다고? 따로따로 나눠줘도 된다고. 어이? 자 gx로 fx를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이미 나왔지. 뭘로? rx. 그럼 얘는 나누면 rx가 남겠네.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숫자에 대한 표현들 아까 해줬던 거 있지? 기본 정리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라고. 다항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fx는 gx로 나누면 rx가 되는 거 알아. rx를 이제 뭘로 나눌 거야? gx로 나눌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gx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몇이 나왔어? rx야. 그럼 얘는 얘보다 차수가 무조건 뭐야? 낮잖아.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다고 뭐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가 뭐야? rx인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뺐네. 그럼 나머지는 몇이야? 0이지.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야. 다항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비슷한 느낌인 거 이해돼? 숫자랑?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숫자의 나누기 정리 그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네도 이걸 못 골라낸다고. 이게 중요하다. 다항식으로 나타냈을 때 표현이 힘들다 본인들이. 이해 볼게. fx 더하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fx랑 gx를 뭐 했어? 더한 거죠.
그거를 gx로 나눴어요. fx는 gx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라고? rx라고. gx를 gx로 나눴지. 같은 놈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몇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한 나머지는 당연히 몇이 돼야 돼요? rx가 돼야 돼. 자, 디귿 별표 칩시다. f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어? qx로 나눴어요. 몫이 있겠지? 나머지도 있을 거야. r이라고 하지 맙시다. 아무튼 뒤에 뭐 나머지도 붙겠죠. 그 qx가 뭔데? 얘잖아. qx로 fx를 다시 나눈 거지. 그러면 이게 뭐만 바뀐 거네? 순서만 바뀐 거네. 야, 그럼 그대로 나머지는 뭐가 될 수 있겠다? rx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틀리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느낌. 다시 숫자로 표현해볼게. 봐봐. 우리가 5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8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어요. 몫이 몇이고 2고 나머지가 몇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순서를 바꾼 거지. 뭘로 나눈 걸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맞니? 맞아? 맞아?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맞아? 아니요. 왜? 나머지. 2가 더 크잖아. 더 클 수 있잖아.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랍니다. 근데 우리는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성립을 하게 되면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해석을 했을 때 qx로 나눴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rx로 쓸 수 있는 거냐?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까? 하고 너는 질문을 던졌다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성립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된 친구들은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 나왔으니까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은 거는 알아. 근데 qx랑 비교했을 때는 차수가 뭐가 더 낮은지 알아볼라? 모르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rx는 나머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예시로 요걸로 좀 적어줘요. 나누는 놈이 얘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이게 이때 나온 거구나. 2008년 때.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학급 내신에서 주구장창 또 이거 가지고 냈어 문제. 주구장. 그럼 만약에 이거 그대로 rx가 나머지로 정의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될까? 너네들이 문제를 qx가 rx보다 크다? 차수가 크다. 이 조건이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차수가 얘보다 차수가 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나머지 다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 53번 꼭 별표 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세요. 자, 나누어 떨어질 때에 대한 형태는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형태들이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시고 63번 봅시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그 다음 내용은 자, 우리는 나머지 정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얘에 대한 표현들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자,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숫자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숫자로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세요. 숫자로 이해하시고. 왜? 숫자가 니들은 편하잖아. 일단 7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나누는 놈을 6으로 바꾸고 싶어. 됐어? 몇 배 키운 거? 그럼 여기는 몇이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죠. 2배 키웠잖아. 얘는 몇 분의 1?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얘가 1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몫이 몇이 되면 돼?
이거 내가 극단적으로 잡은 거지만 18이 되고 싶어. 6을 곱한 거잖아. 그럼 6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굳이 나머지 정리로 표현을 하면 다항식에서 숫자는 그렇게 안 되죠. 자연수로 나눠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63번이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fx가 x 플러스 좀 빼볼까요? 밑에 걸로 3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어요? 몫이 qx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몇이야? r이 돼. 자, 내가 원하는 값은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 3x 플러스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쓰고 싶은 거지. 자, 여기서 r로 하지 마시고 나머지로 네모를 좀 씁시다. 됐어? 여기까지 문제 이해? 자, 1차로 나눴을 때에 대한 해석은 내가 뭐 한다 했어? 대입을 한다 했어요. x에다 뭐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야. 그러면 r 값은 내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f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근데 밑에 있는 식도 몫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입을 해봤더니 x에다 뭐 대입하면 0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요 나머지랑 밑에 있는 요 나머지는 뭐 해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몫을 가지고 놀아볼 건데 모양 바꾸기 연습입니다. 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모양을 뭘로? 3x 플러스 1로 모양을 바꿔주고 싶은 거야. 몇 배 시킨 거니? 3배.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qx에는 몇 분의 1을 해야 돼? 3분의 1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몇이 된다? 3분의 1 qx가 된다. 나머지는 그대로 몇이구나? r이구나를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문제? 됐나요? 아, 뒤에 인수분해 있긴 있구나. 쌤 이해를 너무 늦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제 본인 걸로 다시 풀어보면서 본인 거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만큼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온전히 가져간 사람들 몇 없어요. 오케이? 많아야 한두 명입니다. 알아, 나도. 쟤도 이해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상 찍어놨다 했어요. 보세요. 유튜브 조회수도 올리고. 오케이?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조회수 올려. 내가 맨날 그렇게 하라 했는데 막 조회수 3회, 4회. 그리고 내가 누가 댓글을 남겼는데 봤더니 내 고3 그 제자. 쌤 짱짱맨. 우리 반 애들은 아무도 안 봐. 다른 애들이 봐. 선생님들 막 좋아요 누르고. 하지만 니들이 봐야지. 우리 애들은 안 봐.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면 되겠네요. 수면 열어보려고? 내가 정규 수업 때 이거 들었더니 잠이 겁내 잘 오던데. 잠이 잘 안 오네. 쌩거 강의나 볼까? 보자마자 막 잠들고. 네, 한쪽에서도 수업할게요. 자, 인수분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인수분해 전까지가 몇 번까지냐면 나머지 정리까지 오늘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엄밀히 따지면 53번까지기는 한데요. 우리 솔직히 나머지 정리를 풀면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62번까지는 풀 수 있어요. 아니구나. 66번까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66번까지를 좀 풀어보는데, 오케이? 모르는 문제들, 문제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갔을 때 모르는 문제들 쭉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이렇게 듣고 이제 정규 수업 한번 본인이 들어가가 좀 편해. 그렇게 했을 때 그걸로 또 가지고 너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었을 때 내신 대비가 편해. 그 흐름까지 한번 진짜 이번 중간고사는 가봐요. 그럼 굳이 선행이 안 빨라도요 충분히 본인들이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1등급 나와서 지금 재수하는 친구도 선행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 친구도.